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요? 평범한 셀러리맨에서 180조 원대 거부가 된 워렌 버핏. 도대체 그는 우리와 뭐가 다른 걸까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즐겨 먹고 낡은 집에 사는 억만장자. 그의 소름 돋는 부자 시크릿.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언 부자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부자들의 마인드 시리즈로 워렌 버핏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집에 살며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는 그가 어떻게 180조 원의 자산을 만들었을까요? 워렌 버핏은 단순히 투자의 신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과 습관을 통해 진정한 부자 마인드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단순함의 철학입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는 1958년에 구매한 오마하의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고급 스포츠카 대신 평범한 차를 몰고 다닙니다. 이 단순함은 생활 습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죠. 그는 복잡한 금융 공식이나 고도의 기술 분석 대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 말은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투자 전략이나 트렌디한 주식에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해하기 쉬운 사업 모델, 강력한 경쟁 우위와 유능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단순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코카콜라,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그의 주요 투자처들은 모두 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버핏은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주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그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경제적 해자란 성을 둘러싼 해자처럼 경쟁자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투자 원칙입니다. 이런 단순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버핏의 첫 번째 부자 마인드입니다. 그는 복잡한 문제는 대개 단순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철학을 우리 일상에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워렌 버핏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만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찰리 먼거와의 관계는 그 대표적인 예죠. 버핏은 먼거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기 투자와 저가 매수에 집중했지만 먼거를 통해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찰리 먼거와 50년 이상 함께 일해왔으며 이 파트너십을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버핏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버핏은 주주들과의 관계도 특별합니다. 그는 매년 주주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금융계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버핏은 주주들은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며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버핏의 철학은 비즈니스 세계를 넘어 우리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구축, 서로에게서 배우는 태도, 그리고 투명한 소통의 중요성은 모든 영역에서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 시각과 버텨낼 수 있는 인내입니다. 워렌 버핏의 또 다른 중요한 마인드셋은 장기적 시각입니다. 그는 내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10년간 문을 닫더라도 편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투자 철학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코카콜라 주식을 1988년에 처음 매수한 후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에 약 1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투자의 가치는 현재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할 때 버핏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했습니다. 버핏의 또 다른 유명한 투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는 1964년 살몬장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후 이 투자는 그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속에서도 장기적 가치를 볼 줄 아는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버핏은 시장이 두려울 때 탐욕스러워지고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역발상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한 것도 이런 철학의 실천이었죠. 그는 또한 시간은 훌륭한 기업의 친구이지만 형편없는 기업의 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업은 더 가치가 올라가고 나쁜 기업은 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이런 인내와 장기적 시각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부자가 되는 핵심 마인드입니다. 복리의 효과는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 학습,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꾸준히 좋은 습관을 쌓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네 번째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입니다. 워렌 버핏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하루에 5, 6시간을 독서에 할애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책과 보고서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바로 배움과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지식의 복리 효과를 의미합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버핏이 주로 읽는 책들은 기업 연례 보고서, 재무제표, 산업 분석 보고서 등입니다. 그는 특히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투자의 바이블로 여깁니다. 이 책은 그의 투자 철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버핏은 단순히 금융 관련 서적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그는 독서는 지식을 쌓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식을 쌓는 그의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버핏은 뉴스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는 일일 뉴스는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에 집중합니다. 버핏의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열정은 그의 적응력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피했지만 점차 애플과 같은 기술 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지에 대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단순히 경제적 부를 넘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절제와 감정 통제입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뛰어난 자기 절제력입니다. 그는 시장의 과열이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는 그의 명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적 결정으로 실패하는 반면 버핏은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고수합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감정과 여론이 가격을 좌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버핏의 자기 절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사치품이나 과시적 소비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가 수십 년간 같은 집에서 살면서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는 모습은 절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절제력이 그의 자산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역량 밖의 일에 뛰어들지 않는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버핏은 닷컴 버블 시기에 기술주 투자에 뛰어들지 않아 일시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판단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춤추는 사람들과 휩쓸려 있다면 음악이 멈췄을 때를 알기 어렵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시장의 열기에 휩쓸려 있다면 그 열기가 식어가는 신호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 벗어나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퍼핏은 또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는 당신이 읽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조언하며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절제와 감정 통제는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심사숙고한 판단, 단기적 만족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는 성공적인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버핏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와 위기 관리입니다. 워렌 버핏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의 초기 투자 중에는 실패한 사례도 많았지만 그는 이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960년대에 데어 파운드 덱스터 휴즈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에 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국 그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버핏은 이 실패를 그의 최악의 거래 중 하나로 인정하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실패를 통해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유명한 실패 사례는 솔로몬 브라더스 투자입니다. 버핏은 이 투자로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이를 통해 기업 경영진의 윤리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투자 결정에서 경영진의 정직성과 윤리를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버핏은 또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닷컴 버블 시기에 기술주 투자를 피했다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원칙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실패와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비결입니다. 버핏은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기회를 찾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실천하며 골드만삭스, 지 등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투자는 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버핏의 실패와 위기에 대한 태도는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패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태도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부자 마인드입니다. 버핏은 당신이 실패로부터 배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일곱 번째는 나눔을 통한 위대함입니다. 워렌 버핏의 나눔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기부 서약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돈이 단순히 개인의 부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충분한 돈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2006년 버핏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선 기부 중 하나입니다. 2023년까지 그는 이미 460억 달러 이상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으며 사망 후에는 남은 재산의 99%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그는 돈은 사회로부터 왔으니 사회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버핏은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버핏의 나눔 철학은 단순히 세금 혜택이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버핏 룰은 부자들이 중산층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제안입니다. 또한 버핏은 2010년에 기부 서약 더 기빙 플레지를 빌 게이츠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는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생전이나 사후의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하는 캠페인입니다. 현재까지 230명 이상의 억만장자들이 이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버핏은 마지막 체크를 쓸 때 금액란에는 0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버핏의 나눔 철학은 진정한 부자 마인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과 공헌이죠. 그는 불안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부자 마인드를 통해 그의 성공 비결과 삶의 철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버핏의 7가지 부자 마인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단순함의 철학입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추구하며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지속적인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장기적 시각과 버텨낼 수 있는 인내입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인내심이 부를 창출합니다. 넷째,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자세가 진정한 부의 원천입니다. 다섯째, 자기 절제와 감정 통제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며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섯째, 실패를 대하는 태도와 위기 관리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나눔을 통한 위대함입니다. 부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행복과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이 간단한 문장에는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워렌 버핏의 부자 마인드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찾는 여정에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